자, 여기 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추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또 이 추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 사이언스 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이 현상 중에서 물리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생활 속의 물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 있습니다. 추에는 200g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적혀 있네요. 자, 이 200g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게를 의미하는 걸까요? 자, 우리 흔히 질량이다 무게다 라고 얘기해서 물리 시간에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 있겠지만, 자, 일상생활에서는 이것을 잘 구별해서 쓰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해보고 또 이러한 질량과 무게라고 하는 개념을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실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추는요, 들었다 놨다 하면 뭔가 묵직한 게 느껴지고요, 또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면 또 받을 때 또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즉, 이 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묵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질량이다라고 합니다. 질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물질의 양을 의미하죠. 질량이 큰 것은 무겁게 느껴지고 질량이 작은 것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물체를 운동을 시켰을 때 묵직하다 혹은 가볍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질량이다라고 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양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무게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자, 질량과 무게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가 지구 중심으로 당기려고 하는 힘, 중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죠. 근데 이 중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있는 어떤 물체라도 둘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을 만들어서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움직이려고 할 때 물체를 가속하기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물체를 운동시켰을 때 쉽게 운동이 변한다, 쉽게 움직인다 라고 하면 얘는 질량이 가볍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뭔가 묵직해서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질량이 크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무게라고 하는 개념은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받는 중력의 크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몸무게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무게라고 해서 중력이 사람을 당기는 힘의 세기를 재는 것이 바로 몸무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량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무게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질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기 때문에 변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구에 있어도 혹은 달에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변함이 없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무게라고 하는 것은 중력의 세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중력이 변하면 무게도 바뀐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체의 무게는 중력의 세기와 같고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중력의 세기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아래 방향의 벡터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자, 무게는 이 질량이다라고 하는 물체의 고유한 성질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 바로 무게가 되겠죠. 자, 그래서 떨어지는 공의 가속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시면 공의 무게를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공의 무게는 다시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누기 때문에 질량이 사라지고 중력 가속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생기는 가속도 자체가 바로 중력 가속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크기는 9.8m/s 제곱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량과 무게를 비교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중력 가속도를 바꿔본다면 질량과 무게는 확실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지구 안에서 지구의 중력 가속도를 바꿀 수가 있을까?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라고 해도 중력 가속도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가속도 때문에 물체가 받는 가속도의 크기가 변할 수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가 마치 바뀐 듯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중력의 크기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추를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느냐를 의미하니까, 자, 우리는 이 중력의 크기를 접시 저울로 잴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동안 접시 저울의 눈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물체의 고유한 값을 재기 위해서 가속도가 변한다고 해도 항상 일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양팔저울로 물체의 질량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질량을 가진 추 두 개를 양팔저울에 올려놓고 이것이 균형이 맞도록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서 가속도가 바뀐다면 이 양팔저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시에 잴 수 있게 두 개의 저울을 동시에 놓고 가속도를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변함이 없는 물체의 고유값이고요. 그리고 무게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에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는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단위로 나타내고요. 무게라고 하는 단위는 중력이다라고 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힘의 단위인 뉴턴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왜 우리는 몸무게를 잴 때 몸무게라고 하고 왜 킬로그램이다라고 하는 질량의 단위를 쓰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몸무게를 잴 때 쓰고 있는 체중계들이 다 중력을 재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로 나눈 값, 즉 이 정도 힘이면 중력 가속도에 영향을 받아서 얼마만큼의 질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계산값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으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상에서는 질량의 단위와 무게의 단위가 혼용해서 쓰이는 것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량은 변하지 않는 값, 무게는 가속도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신 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